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식사. 웃잘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 떠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웃잘하지 않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가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선행되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빛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빛은 호르몬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 편에서 자세하고 엄청 쉽게 이야기했죠.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전편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전편 먼저 보고 이걸 보셔야 돼요. 빛이랑 호르몬, 이걸 모르면 이 두 번째 영양적 측면, 이걸 아무리 적용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우선이고 필수인 빛이랑 호르몬의 그 작용을 이해하셨다는 가정하에 이제 식물에 공급되는 원소, 즉 영양분 적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떠들어 볼게요. 제가 이미 전에 질소에 대해서 자세히 근데 무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3편에 걸쳐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는 식물의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핵심 원소입니다. 때문에 소위 질소는 웃잘하니까 질소 없이 키워야 웃잘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된 생각이죠. 질소가 결핍되면 그 또한 식물이 가늘어지고 비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가지도 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질소가 결핍되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을 꼭 공급하자. 3대 원소 NPK 중에 질소를 주되 상대적으로 이제 PK보다 적게 주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에 대해서도 이 식물 영양 시리즈 NPK 도장 깨기 이걸로 이제 다루긴 할 건데, 오늘은 일단 웃자람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 즉 피, 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꽃비료라고 불리죠. 꽃을 만드는데 필수적이고, 인이 부족하면은 꽃과 열매를 잘 못 만드니까. 근데 얘가 진짜 중요한 뭘 하냐면은 식물 자체가 움직이는 데 쓰여요. 움직인다고? 식물이? 물론 이렇게 식물이 동물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근데 식물을 키워보셨으면 식물의 움직임이 보이죠. 빛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고, 몸을 틀고, 그리고 오므리고, 피고 그럽니다. 식물도. 그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한쪽이 늘어나서 그로 인해서 반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방식이에요. 즉 식물이 늘어나고 펴지고 하는 데에 인이 사용됩니다. 늘어나고 펴지는 데 사용된다고, 인이. 또 이는 뿌리 발달도 촉진을 시킵니다. 뿌리가 많이 발달하면 결국 어떻게 돼? 줄기가 두꺼워지죠. 줄기가 굵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2차 성장이 극대화되는 거죠. 1차 성장, 2차 성장은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1편을 보고 오셔야 이해가 돼. 이번 2편은. 이로 인해서 뿌리가 사방팔방으로 뻗으면 뻗을수록 여기랑 연결된 그 줄기와 밑둥이 굵어지는 거예요. 즉 가늘고 길게 자라는 게 아니라 굵고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인이, 요놈이 현장 감독이야, 약간. 그러니까 식물 체내에서 이제 질소, 막 칼륨,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원소들이 한 곳에 이렇게 집중돼 갖고 과하게 쓰이지 않도록 얘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야, 질소, 너 일 혼자 그쪽으로만 너무 일하지 마. 너 죽고 싶냐? 가지도 만들고 짜식아, 뿌리도 만들고, 너 세포 비대 하는데 왜 자꾸 위 길어지기만 해 하면서 이렇게 딱 혼낸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인이 그런다고, 질소한테. 칼륨한테도, 야, 이 칼륨 너 일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뭐 질소, 칼륨, 뭐 그 외의 원소들이 쓰일 때 걔네들이 과대하게 쓰이지 않고 균형 있게 걔네 할 일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이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인이 제대로 있으면 질소가 좀 과하게 들어와도 이게 무조건 길게 웃자라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지도 더 잘 뻗게 하고 뿌리도 더 잘 만들게 하고, 그래서 웃자람을 유발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거야, 인이. 질소가 식물 몸속에서 웃자람만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잘 쓰이도록 해주는 게 인이다. 식물 비대에도 더 질소가 사용하게 되고, 뿌리를 잘 성장시키게 하는데도 이 질소가 사용이 됩니다. 인이 관리 감독을 해줘서. NPK 도장 깨기 질소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질소는 식물의 세포가 늘어나게 해주고, 그렇게 식물 전체적 성장에 쓰이는 놈이라고. 인이 그걸 돕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다. 웃자람 방지를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칼륨입니다. 칼리 또는 가리 또는 포타슘이라고 불리죠. 얘도 이제 식물 몸에서 하는 일이 진짜 다양하고 많고 되게 중요한 놈인데, 뭐 자세하게는 나중에 NPK 도장 깨기 칼륨 편 시리즈에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떠들 거고, 역시나 오늘은 웃자람에 관련된 부분만 짚어보자면, 칼륨은 뚱뚱이다. 칼슘, 칼륨, 요게 두 가지 칼씨들은 제가 이렇게 뭘 넣어야 돼, 그지? 칼슘은 단단, 칼륨은 뚱뚱. 이제 여러분, 칼슘은 단단을 외우셨던 우리 찐 구독자, 찐 팬들, 진짜 오래전부터 우리 식물 변태셨던 분들을 이제 칼슘은 단단히 이제 우리 약간 암호처럼 나오잖아. 근데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거야. 칼륨은 뚱뚱. 물론 여기서 또 떨어질소업성을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떨어질소업성은 이제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내가 유튜브 업로드 해놓고 보고 약간 내가 오그라들어가고,
이걸 두 편에 걸쳐서 저 질소업성을 하다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드립이에요. 그래가지고 떨어질 수 없어 또 이러면서 또 얘기했네. 어쨌건 떨어질 수 없어 빼고, 여러분 좀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기억해야 될 거는 칼슘은 단단, 칼륨은 뚱뚱. 칼륨은 뚱뚱입니다. 쉽게 말해서 뚱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 식물의 뚱뚱함을 만들 땐 칼륨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벌크업 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크업. 그래서 모든 비대에 관련해서는 칼륨을 제일 우선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래요. 사용도 되고, 심지어 뿌리도 굵게 만들어주고, 이 칼륨은 줄기도 두껍게 만듭니다. 열매도 빵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라는 게 되게 다양한 거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야. 질소도 세포수를 늘리면서 빵빵하게 해주지만 좀 더 비대에 열심히 일하는 애가 이제 칼륨이라는 거. 그래서 다육식물이나 뭐 이런 애들, 약간 더 뚱뚱하고 빵빵하게 만드는 애들한테는, 발음 왜 이래? 어쨌든 뚱뚱하게 만들어야 되는 애들한테는 칼륨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얘네들이 더 통통하고 빵실해진다. 이외에도 뭐 칼슘도 중요하고, 따지면 뭐 규소도 중요하고, 다들 그렇게 조금씩 영양은 다 있습니다. 영양은 다 주고받고 거예요. 끝도 없어, 다 따지면.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대표되는, 가장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 이 영양분으로서 얘네들을 이제 짚어본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서 인과 칼륨을 빵빵하게 해주시라. 웃자람에 도움된다. 웃자라지 않는 방법이다. 물론 선행돼야 될 거는 앞에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식물의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늘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원소가 그 딱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미세하게 다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부분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게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이제 짚어서, 질소는 이런 일을 한다, 이는 이런 일을 한다, 칼륨은 이런 일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식물은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니까 그렇게 뭐 A라는 명령을 넣어서 B라는 걸 도출해내고 이렇게 딱딱딱 여기가 문제 있네 그럼 픽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네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얘네들이,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 작용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그 생명체예요. 아무리 그냥 단순해 보이는 이런 식물떼기라도 얘네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지구상에서 진화해 왔습니까? 사실 우리가 연구를 안 해서 얘네에 대해서 모르니까 얘네가 단순해 보일 뿐인 거예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모를수록 우습게 보는 거야, 상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강아지는 똑똑하고 돼지는 미련하고 멍청할 것 같은데, 돼지를 직접 키워보고 교감을 해보면 그들의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지능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훨씬 똑똑하다는 것. 닭도 그렇더라고, 심지어. 그런 것처럼 식물도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식물이 소리를 못 듣나, 냄새를 못 맡네,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런 개념은 없겠지? 얘네들은 몸에 뇌가 없으니까 뭐 이러는데, 뭐 이것도 관련 전문가들을 다양한 연구나 논문들 보면 또 이 개념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식물 같은 경우 이 온몸에 있는 감각 세포가 곧 사람한테는 뇌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지금은 딴소리 안 해 또. 어쨌건 오늘은 그러니까 웃자지 않는 영양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런 두드러진 원소의 역할을 알고 그걸 기억하면 편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시중에 도장 억제, 그러니까 웃자람 방지 비료 같은 것들 이렇게 성분을 보면은 인과 칼륨 위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추가로 뭐 칼슘이 포함되기도 하고.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원리를 알면 훨씬 많은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점점 더 재밌어지고 스스로 이제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이거 좋더라 그러면 또 그 추천하는 걸 그냥 무조건 사서 따라 쓰기보다는, 이런 원리를 알고 어떤 제품을 이제 추천받았을 때 그 성분이라는 걸 보고 그 원리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에 좋다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 질소 성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는 맞지 않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식물을 이해하는데 한 발 두 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전편이랑 요번편, 이렇게 두 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웃자람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첫 편입니다. 빛, 강한 빛, 그리고 오늘 비료 컨트롤. TR율이랑 물 많이 주면 웃자라느냐, 뭐 이것도 댓글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지금 떠들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영상으로 얼른 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은 그냥 원소에 관련된 것까지로 딱 하는 걸로 깔끔하게. 그럼 여러분, 다음 편에 또 즐거운 영상, 헛소리 영상 혹은 조금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